짜잔. 자,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21장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아까 앞에 20장 할 때 끝에 좀 분위기가 이상했죠? 듣는 님이 지금 카메라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녹화를 제대로 잘 못 눌렀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뭐 이상해지길래,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 잘 됐습니다. 잘 녹화가 됐는데, 저 혼자서 이제 잘못됐는 줄 알고, 네,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21장 직선의 방정식. 자,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앞에서 한 부분이랑 많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거 알죠? 바로 며칠 전에 이런 거 했습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긴 한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차 함수라고도 얘기하죠. 1차 함수의 형태. 자, 그러면 요 놈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자, A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A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기울기라고 한다 그랬죠. 자,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 그렇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X축과 만나는 양의 각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뭘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탄젠트 시타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요놈 B는 뭐라고? 그렇죠. Y 절편이라고 얘기했죠. Y 절편의 정의는? 그렇죠.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하세요. 몇 명 대답 안 했는데. X가 0일 때의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 절편은. 그래서 X가 0일 때의 Y의 값, 그러니까 하나의 상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됐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에 크게 표현되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죠. 이것도 했던 건데, 그냥 복습 삼아서 합니다. 어떤 경우? Y는 AX 플러스 1. 무슨 형태입니까? 그렇죠? Y 절편을 줬는데 뭘 안 줬어? 기울기를 안 줬죠.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돼요? 이거는? Y 절편이 1이래요.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안 줬으니까 어떻게? 기울기는 모르죠? 이 점을 막 지나는데, 기울기는 모르니까 이런 기울기, 저런 기울기 막 이렇게 되겠죠? 지금 노란색으로 끈 여러 가지 직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형태? 그쵸.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A, 이런 형태. 이건 어떤 형태예요? 기울기는 주고, Y 절편은 안 준 형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렇죠. 기울기는 1이니까.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은 모르니까 기울기는 1인 여러 가지 요런 직선 중에 하나의 직선을 가지겠다. 그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고요? Y는 AX 플러스 A의 플러스 2 요런 형태. 자, 이거는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요? 자, 기울기 줬나요? 아니죠. Y절편? 모르지? 맞죠? 그럼 이거는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기억나죠? 지금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했던 건데. 자, A라는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A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 그렇죠. 마이너스 1,2를 지나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라는 요점, 그죠? 요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A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요점을 지나고 막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맞죠? 요 여러 가지 기울기 중에 하나가 되겠지. 됐나요? 됐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바로 했던 겁니다. 그죠? 우리가 1차 함수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이 있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함수꼴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꼴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거는 Y는 fx라는 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꼴? 나머지를 전부 다 왼쪽으로 옮기고 는영으로 바꾸는 꼴. 그죠? 그렇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왜 이거를 쓴다 그랬어요? 요거 보고. 대답해봐요, 빨리. 왜 이걸 쓴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1차 함수는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랬죠. 특히 어떤 직선을 못 나타내요? 바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은 절대 못 나타내죠. 왜? 왜 못 나타내?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인 형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y축에 평행한 형태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못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렇게 못 나타내니까 우리가 어떤 형을 쓴다고요? 이런 형태로 쓰면은 좌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맞죠? 기억납니까? 이것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여기서 했던 건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형태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바로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울기랑 y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불러봐. 기울기 뭐예요? 자, 불러보세요. 빨리. 그렇죠. 이거죠.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이렇게 간다 그랬죠.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이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울 게 없죠? 보면서 그러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사실 뭐 별로 새로울 거는 없습니다. 새로울 건 없고 한번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항상 이 직선과 어떤 도형과의 위치 관계를 아주 많이 따져요. 여기서는 직선을 배우니까 직선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직선과 직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두직선이라 그러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직선과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원을 배우거든요. 원을 배우면 뭘 하는지 알아요? 뭐가 궁금한지 알아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궁금한 거야. 이것이 안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 포물선 배울 때는 뭐 했어요? 포물선과 1차 함수의 포물선과 직선과의 관계를 배웠단 말이야. 하나도 안 만나는 경우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죠. 이거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 파트는 직선을 배우기 때문에 뭐 한 거면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경우 있어요? 그렇죠? 아예 평행한 경우 있을 거고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죠? 그 다음 또 아주 특이한 경우 하나 있죠. 물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특이한 경우 뭐? 수직하는 경우 맞죠? 이거는 특이한 거기 때문에 따로 한 번씩 다룬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위치 관계를 우리가 두 가지의 형태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형태를 두 가지로 봤잖아. 그지? 두 가지로 봤으니까 두 가지로 볼게요. 자, 하나는 y는 ax 플러스 b꼴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두 직선이니까 두 직선이 있어야겠죠. 자, 하나는 또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요거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나타내는 직선과 이 두 직선. 그다음 또 하나는 뭘 가지고 할까요? 그쵸? 두 번째 일반형. 자, 그러면 a의 x의 플러스 by의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 또 하나는 뭐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그래서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 두 직선과의 관계 혹은 이 두 직선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보니까 어디서 또 많이 봤죠? 저번에 또 했잖아요. 그지? 요거랑 여기랑 넘어가면 또 뭐가 됩니까? 저번에는 요거 빼고 요거 두 개 선생님이 적어줬다. 그지? 적어줬는데 여기는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행렬을 이용한 연립 방정식 형태를 봤었죠. 이걸 굳이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a, b, a 다시 b 다시의 x의 y는 저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의 마이너스 c 다시 요런 꼴이 된다. 그죠? 근데 이 꼴은 요 두 개는 저번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쌤 저번에 이거 다른데요? 뭐가 달라요? 그때는 PQ였는데요? 그때 PQ가 뭐 C하고 C 다시 되면 안 돼요?
문자만 바뀐 거죠.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전에는 A, B, C, D였는데 그 문자가 바뀐 거예요. 그냥 문자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따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 해볼까요? 첫 번째. 먼저 어떤 경우? 두 직선 관계 어떤 관계? 평행한 관계. 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참 표현하기가 쉽네요. 자, 기울기가 같단 말은 무슨 말이야? A와 A-가 같다는 얘기고요.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B와 B-는 다르다는 얘기죠. 됐지? 자, 여기로 와봅시다. 우리 저번에 다 했습니다, 이것도.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는, 자, 이렇게 나뉘겠죠?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A 분의 A. 자, 부르세요. 불러야 돼. 알겠죠? 자, A 분의 A. 여기는 B 분의 B. 자, C 분의 C라고 해서 요 놈이 같고 요 놈이 다르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요 놈은 뭘 의미한다고요? 요 놈은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요 놈은 뭘 의미한다고요? 요 놈은 y절편을 의미한다고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지도 저번에 증명을 다 해드렸죠. 유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요것도 왜 y절편인지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때 있는 노트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 놈이 같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요 놈이 같다는 얘기는 y절편이 같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 그 다음에 말고 뭐 있어요? 그렇죠. 일치가 있지. 일치. 자, 일치. 두 직선이 일치되는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기울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똑같으면 뭐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경우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분의 A B 분의 B C 분의 C에서 요게 같고 요게 같단 말이 기울기가 같고 요게 같단 말이 y절편이 같다는 얘기죠. 즉 기울기랑 y절편이 다 같으면 일치한다는 얘기죠. 됐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경우?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안 돼.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떤 경우야? 그렇죠.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그랬죠. 딴 건 상관없지.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다른 경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A 분의 A. 자, B 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 수직되는 경우.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니까 하는 거라 그랬지. 자, 수직하는 경우는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수직하는 경우는 두 1차 방정식의 두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자, 요거의 기울기는 A. 요거의 기울기는 A 의 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게 있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의 기울기, 사실 여기서 물론 뽑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예요? 첫 번째 기울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자, 요게 마이너스 B분의 A.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요거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맞죠? 자,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A, B,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 B, B를 양변에 곱하면 요게 요로 넘어갈 것이고 요거를 앞으로 당기면 A 플러스 B, B는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는 이 식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실 이 표현식은 선생님이 잘 안 쓴다 그랬지. 이거보다는 뭐 그냥 기울기에서 하는 이걸 더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선생님도 안 외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요 말은 평행이다만, 자, 여기 말로만 할게요. 여기는 했으니까 평행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만약에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2차 방정식과 이 1차 방정식이 지금 이 함수 두 개가 지금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해가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불능이라 한다 그럴 거예요. 자, 요 일치하게 돼버리면은 이 두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리죠.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지? 일치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 그렇죠. 부정. 됐나요? 됐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리하고자 했던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까지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저번에 적어줬던 연립1차 방정식, 그죠? 역행렬과 연립1차 방정식. 행렬로 연립1차 방정식을 나타낸 것을 여러분들 옆에다 같이 생각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사실 뭐 별로 새로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주었을 때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일단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울기를 주고요. 기울기 m을 주고 또 한 점을 줍니다. x1, y1. 자, 한 점을 줍니다. 자, 혹시 목소리 나가고 있나요? 오케이.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직선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을 쓰기 전에 그 공식을 어떻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 어떤 이 점은 주어져 있어요. 이 점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점은 x1, y1이라고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기울기가 m이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m이래. 이 기울기 m인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요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x1과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임의의 점을 내가 하나 둘게요. 뭐라고 둘까?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니까 x, y라고 둘게요. 이 직선 x, y라고 하는 건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입니다. 그러면은 요 점도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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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도 다 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 x하고 y와의 관계식만 구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x, y는 요 직선의 임의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 x와 y의 관계식만 구하면 요 놈이 바로 요 쭉 그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 자,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일단.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기울기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m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기울기 알고 있죠?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의 별량분의 y의 별량이죠. 아까 저기서 얘기했죠? 기울기의 정의는. 자,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는 x의 별량분의 y의 별량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x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니까. 그지? 물론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게 되면 x1 마이너스 x 되고 위에는 y1 마이너스 y 되니까 어차피 요 부호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위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변화량은 뭐야? y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게 항상 뭐가 돼야 돼? 이게 항상 m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점을 찍어도 이 점하고 찍으면 이게 기울기가 m이 안 되죠. m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요 위에 있는 직선을 찍어야지만이 뭐야?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m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x, y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 점과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항상 뭐가 되라? m이 되는 x하고 y를 구하면 그 x, y가 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y1은 요것만 넘기면 되겠죠? m의 x-x1. 여러분들이 알던 그 식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알던 그 식 맞죠?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던 그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식 맞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공식.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렇게 나온 배경을 보고 외우시기 바래요. 두 번째. 기울기하고 한 점을 주면은 직선이 정해진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도 정해집니까? 직선이 정해지려면? 그렇죠? 두 점이 정해지면은 직선이 정해지죠? 그러면 어떤 경우도 주게 되냐면 문제에서 두 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점. 그럼 두 점을 뭐라고 둘까요? 하나는 x1, y1 또 하나는 x2, y2라고 두지 뭐.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한 점이 여기 있고요. 당연히 한 점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걸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울기를 알면은 여기 기울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뭐가 가능해?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기울기는? 당연히 두 점 정해졌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x2-x1, y2-y1이 기울기가 되겠죠. 혹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x1-x2분의 y1-y2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되지. 왜? 해봤자 뭐야? 똑같잖아요. 맞죠? 중요한 건 뭐냐면 x1에서부터 시작했으면 y도 y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요게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집어넣어야죠. x 마이너스 뭐 집어넣을까요? 이게 x1 집어넣을까요? y1 집어넣을까요? 이 점 집어넣을까요? 이 점 집어넣을까요? 기울기는 알아냈고 한 점이 알면 되는데 한 점 요 점 할까요? 요 점 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보고 간단한 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요게 간단하다 치면 x1 여기는 y-y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던 그 공식이 맞습니까? 네,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죠. x 절편과 y 절편을 주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만약에 x 절편, y 절편이라면 이런 거죠. 만약에 x 절편이 a고요, y 절편이 b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슝 이렇게 그려지죠? 이 그래프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 알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풀면 되겠죠? 맞나요? 이것처럼 풀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요것도 이거는 a, 0, 0, b이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딱 봐도 알겠네.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a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거를 정리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숙제. 알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형태로 변형시키는 게 숙제입니다.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도 워낙 많이 쓰인단 말이야. 자, 이 형태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입니다.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a를 집어넣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 절편을 알고 있어. y 절편이라고는 x가 0일 때 y 값이잖아요. x 0 집어넣어봐. y 얼마 나와요? b 나오잖아요. 그죠? y가 이쪽으로 넣으면 b 되잖아. x가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y는 b 나오죠. x가 0일 때 y, b 뭡니까? y 절편 나왔잖아요. 그죠? x 절편 어떻게 구해요? y가 0일 때의 x 값이죠. y 0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x 얼마? a 구해지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적은 게 좀 아리송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 숙제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a, 0, a, 0 자, 이런 거죠. a, 0, 0, b라는 두 점을 할 때 뭘 구하는 겁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요렇게 변형시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꼭 해봐야 돼요. 꼭! 자, 자는 사람 있지? 분명히 있을까? 자,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거는 별표를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별표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별표 치고 있어도 선생님 아무 말 안 할게요. 자, 별표를 치고 싶은 대로 치십시오. 바로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참 많이 들어봤다, 그지? 점은 뭐라고 할까? 점은 x1, y1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은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 여기서 직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함수꼴로 나타낸 직선은 잘 안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표평면상의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형을 많이 쓰죠.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요 두 직선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고 한 점, 요 점이 x1, y1이다 그러면은 요거에 뭘 구하는 거라고요? 거리를 구하는 건데, 자, 보통 점과 점과의 거리는 명확하죠? 점과 점과의 거리는 명확하잖아.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사실은 요것도 거리고 요것도 거리고 요것도 거리고 요것도 거리잖아요. 그럼 뭐를 거리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이 많은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라고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린 요 점과의 거리를 바로 뭐라 그런다? 이 점과의 거리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D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불러볼래요? 자, 불러야 됩니다. 자, 잠 오는 사람들 잠깐 일어나서 잠 깨고, 자,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B의 제곱, 여기 있는 개수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A의 요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A의 x1 플러스 B의 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됐나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별표 쳐도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거를 한번 자, 이거 증명하는 거, 이거 유도하는 거 어떨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좀 복잡해. 왜냐면 문자가 막 들어가서 이걸 해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이것을 증명하지는 않고요. 증명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을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자신 있는 사람은 문자를 가지고 증명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exercise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exercise 문제. 만약 한 점을 마이너스 1, 1 그리고 직선을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을 때에 요곳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선생님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뭘로 풀까요? 당연히 공식으로 풀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항상 이렇게 풀 겁니다. 자, 그러면은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루트에 요 놈의 제곱 플러스 요 놈의 제곱 얼마입니까? 2죠. 이해되나? 혹시나 자, 여기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1의 제곱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1과 1을 x, y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에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밑에는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2입니까? 따라서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요게 정답이란 말이야. 됐나요?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자, 보입니까 이게? 괜찮아요? 여기 적을까요? 여기? 오케이. 자,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 적으랍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실 이제 공식을 쓰지 않고 풀기 때문에 이 푸는 방법대로 그대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고 요거가 되는데 요걸 그대로 요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그게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아주 간단한 숫자들만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증명
이 증명의 과정이 아주 많은 아이디어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해보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만약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인데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그래프 되겠네. 이런 그래프.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여기 적지 말라 했는데 적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뭐 여기 있는지 뭐 상관없어요. 뭐 어디다 할까? 뭐 여기다 할게요. 알고 보니까 여기던데요. 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라 합시다. 여기라 하면 요 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냐면 어차피 거리가 어떤 거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최단 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요 최단 거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요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점만 구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문자가 왔네요. 당연히 요 수선 내린 수선의 발, 요 점만 구할 수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맞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 점을 뭐라고 할까?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뭐 A, B라고 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A와 B를 구하는 거야. 자, A와 B를 구하는 건데 이 A와 B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몇 개야? 2개. 그럼 식 몇 개 나와야 돼? 2개. 여기서 조건 2개만 뽑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조건 2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이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지?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벌써 하나 구해졌네. 그지? 식 하나 나왔습니다. 됐죠? 자, 식 하나 나왔습니다. 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이거를 구할 수 있네요. 왜 구할 수 있냐면 자,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게?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요. 한 점을 아니까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요 점에 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구해볼까? 얼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1이 돼. 그럼 y는 기울기하니까 1 곱하기에 x 플러스 1에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린다. 그지? 혹시나 이해 못할까봐 아까처럼 똑같은 형태로 쓸게요. y 마이너스 1. 됐죠?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다가 요게 들어가고 기울기는 1이고. 됐죠? 그럼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1에 넘어갈 거면 x 플러스 2가 됩니까? 맞죠? 그럼 요거 방정식, 요 직선의 방식이 뭐가 된다고요? y는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요 직선도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겠네? 그러면 대입하면 뭐가 돼요? b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이 식과 이 식. 자, 미지수 2개가 있으니까 식 2개 구해졌으니까 구해줄 수 있죠. 요것만 구하면 되겠지. 자, 요걸 여기다가 넣어봐요. 어떻게 돼?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여기 플러스 2가 돼서 0이 되네요. 됐죠? 그럼 a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됐죠? 그럼 b가 얼마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b는 0 돼요? 그럼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요 점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래요. 마이너스 2,0이래요. 됐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생각해볼까? 자, 뭐냐면 마이너스 2,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니까 루트에 요놈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1의 제곱 그죠? 플러스 요놈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해서 얼마 됩니까? 루트에 2 해서 똑같은 답이 나왔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것 가지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고요.
두고 나서 이 점이 뭐를 지난다고요? 요거에 집어넣어도 참이 되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어도 참이 된다를 가지고 그 두 개를 구해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 구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식이 나와서 그 식을 여러 개 뭐 이렇게 변형을 시켜다 보면은 이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난 좀 수학에 자신이 있다 하는 아이들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고요. 아닌 애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도형의 방정식 형태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점과 좌표, 그 다음 지금 직선의 방정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공식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도하는 과정에 여러분 문제 푸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꼭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유도한 과정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끝! 끝! 됐나?